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시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15주차 수업 중에 이번 주는 3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주차 수업 때는 우리 교재 챕터 1장의 내용을 주로 다뤘었죠. IT 기술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보충 영상까지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현대 기술이 참 빨리 변하고 있구나. 자, 우리가 지금 잠자는 사이에 어느 한 곳에서는 우리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래서 로봇들이 우리 주위에 등장하는 시기도 이제는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컴퓨팅 사고와 코딩 원리라고 하는 과목은 우리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현재 사회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알지 못하면 미래의 사회를 대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컴퓨테이셔널 싱킹, 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한번 해보자. 컴퓨터가 동작되는 배경, 그리고 동작되는 처리와 기술, 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논리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방식을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현실 세계에서 닥친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이 코딩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우리 IT 업계의 신화 같은 존재죠.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지금은 메타로 상호명을 변경했지만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SNS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조차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만지고 놀고 컴퓨터 기반으로 생각하게 되면 다가올 우리 미래 산업에, 미래 사회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곳에서든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코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컴퓨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할 주제가 챕터 2장,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고 컴퓨터는 이진법 0과 1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즉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챕터 2장의 내용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겠지만,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는 비전공 학생들은 이 챕터 2장의 내용도 결코 만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컴퓨터의 발전이 어떻게 되어 왔고, 그리고 컴퓨터는 맷진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는 평상시에 0부터 9까지 10진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계는 1시부터 24시까지 24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컴퓨터는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인 1947년 애니악 컴퓨터가 진공관으로 만들어지면서 0과 1로 두 개의 숫자로 컴퓨터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진법이에요. 전원을 공급했을 때 컴퓨터가 동작하고 전원을 껐을 때 컴퓨터가 꺼지더라. 자, 이 이진법이 현재 컴퓨터에서도 그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아듣고 있을까? 자, 그러한 내용으로 챕터 2장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챕터 2장의 목차는
자, 컴퓨터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동작을 합니다. 자동차도 엘리베이터도 집에 있는 전기 밥솥도. 자, 이제는 어지간한 모든 사물들이 소프트웨어로 동작하고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된다 라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에서는 컴퓨터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가 여기서 등장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컴퓨터에서의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문자 데이터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숫자 데이터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숫자 데이터에서는 정수와 실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그런 내용들이 세 번째 목차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챕터 2장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의 개념과 동작 원리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컴퓨터를 구성하는 하드웨어는 어떻게 생겼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하드웨어 그냥 깡통이에요. 자, 사람의 육체를 갖고 있는 로봇이 있습니다. 자, 로봇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자, 깡통으로 만들어지는 로봇, 휴머노이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머리도 있고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피부도 가져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안드로이드 로봇이라고 부르죠. 사람 육체에다가 어떤 기계를 장착하게 되면 의족을 장착을 한다든지 의수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사이보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로봇들을 통제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소프트웨어라고요. 자, 컴퓨터의 역사를 통해 현재 컴퓨팅 환경을 이해하고요. 자, 컴퓨터의 저장 용량 단위와 처리 속도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장 용량 단위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엑사바이트, 그리고 제타바이트, 그리고 요타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단위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속도 단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거고요. 자, 이진법과 십진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진법을 어떻게 변환하는지, 자,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컴퓨터 내부의 데이터 표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 데이터도 표현을 해야 되고요, 숫자 데이터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는지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자, 또한 논리 연산자의 연산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 우리 컴퓨터는 이진수 컴퓨터라고 했어요. 0과 1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0과 1, 과거에는 논리 연산자, 자, 두 개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결과값이 나타나고, 두 개의 데이터 중에 하나만 참이고 하나만 거짓일 때 결과값이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논리 연산자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준비된 슬라이드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컴퓨터의 개요입니다. 자, 컴퓨터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 많이 사용하시죠? 자, 우리는 컴퓨터 언제 사용합니까? 자, 연산할 때 사용합니다. 데이터 편집할 때 사용하시죠? 자, 문서 작성할 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 검색할 때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컴퓨터. 네. 컴퓨터는 계산을 수행하는 장치입니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프로세싱, 처리가 된 후에 그것을 출력하거나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면 의미 있는 자료가 되는데 이것을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음성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문자 데이터,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검색해서 우리가 모은 데이터들 많죠.
그런데 그러한 데이터들을 바로 쓸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프로세싱, 가공 처리해야죠.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자, 우리는 정보, 인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컴퓨터는 계산을 수행하는 장치인데 데이터를 처리하여 의미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자, 컴퓨터의 기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천 소스, 자, 기본 데이터를 가공해서 우리 목적에 맞게 생산되는 그러한 데이터를 정보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미리 알고 계시겠지만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처럼요. 자, 소프트웨어는 이런 것들이 있네요.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 카카오톡, 구글 크롬. 얘는 뭔가요? 자, 포토샵이고요. 자, 얘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즉 우리가 특정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집합들을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드웨어는 자,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기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드웨어는 자, 기계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크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자, 중앙처리장치 CPU라고 하죠. 자, 사람으로 비교하면 자, 두 뇌의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장치가 있고요. 자, 뭐예요? 키보드네요. 키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자, 가운데 주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입력받은 데이터와 중앙처리장치를 통해서 연산되는 모든 데이터들이 주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다가 자, 출력을 합니다. 출력은 어디다 합니까? 모니터 또는 프린터. 자, 음성 데이터는 어디로 출력이 돼요? 자, 스피커. 자, 그런 것들이 출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보조기억 장치가 있네요. 자, 주기억 장치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구적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뭘 사용해요? 보조 기억 장치를 사용합니다. 즉 여러분들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하드 디스크 또는 컴팩트 디스크 CD, 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자, USB 메모리 또는 외장 하드 디스크, 자, 이런 것들이 보조 기억 장치에 다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중에 첫 번째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중앙 처리 장치는 주어진 명령에 따라 데이터를 계산하고 각종 주변 장치에게 데이터의 입출력 명령을 내리는 장치, 중앙 처리 장치다. 자, 중앙 처리 장치는 다음과 같은 자, 세 가지 기능을 갖습니다. 사칙 연산, 연산 기능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로 다양한 연산 작업들 하잖아요. 사칙 연산 계산 작업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CPU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자, 또 하나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 CPU에 의해서 순서가 제어가 되거나 자, 프로그램이 제어가 되거나 모두 다 중앙 처리 장치로부터 신호가 이어지게 되겠고요. 또 하나 자, 기억 장치입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에는 임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기억 장치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버퍼라고 그러죠. 레지스터라고 하죠. 레지스터. 자,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 세 가지 연산 기능, 제어 기능, 기억 기능을 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 중앙 처리 장치를 우리는 자, 프로세서라고도 부릅니다. 프로세서. 운영 체제를 하게 되면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 그리고 프로세서 다른 거예요. 프로세서는 중앙처리장치 CPU를 얘기하는 거고요. 프로세스는 자, 운영체제 과목에서 등장하는 용어인데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자, CPU는 이렇게 생겼네요. 자, 우리 컴퓨터 본체를 뜯어보고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CPU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 그래픽 카드입니다. GPU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픽 작업만 전문으로 하는 그래픽 전용 프로세서입니다. 그래픽 전용의 그래서 혹시 뭐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게임에 맞는 그래픽 카드를 그래픽 전용 프로세서를 사서 본체 뒤에다가 본체 뒤 슬롯에다가 장착해야지만 어떤 최신형의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GPU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입력 장치입니다. 자,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장치죠. 즉 데이터를 입력하는 장치입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입력 장치에는 기본 입력 장치와 또한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입력할 수 있는 장치들로 구분이 되고요. 자, 기본 입력 장치가 뭡니까? 자, 키보드, 마이크, 스캐너, 카메라, 마우스, 조이스틱, 터치패드 또는 터치 스크린 모두 다 기본 입력 장치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센서를 이용한 입력 장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이나 사물 인터넷 기기에는 다양한 센서가 현재 사용 중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생각보다 많이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속도를 측정하는 속도 센서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운전을 하시다가 내비게이션을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열어서 그 기능을 수행한 적 직접 해보셨거나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속도까지 측정 나오죠. 자, 현재 주행 속도가 100km입니다. 속도까지 측정해 주죠. 자, 그런 속도 센서가 있다란 얘기고요. 자, 그리고 고속도로를 지나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삑삑 거리면서 현재 위치를 수신해 주는 GPS라는 기능도 추가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싶습니다. 때로는 가로로 보고 싶고요, 때로는 세로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돌리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스마트폰 방향 전환에 따라서 화면을 돌려주는 자이로 센서 등등이 우리 스마트폰에 현재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센서 입력 장치에 빛 센서, 이미지, 지문 인식, GPS, 자이로 센서가 대표적인 센서 입력 장치인데요. 자, 빛 센서는 주변의 밝기를 측정하겠죠. 그래서 빛 센서고요. 자, 이미지 센서는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하던 센서.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문 인식 센서. 자, 생체 인식 센서의 한 종류로 주로 인증이나 보안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자, 지문 인식이 다 되죠. 자, 그 다음에 GPS 센서입니다. 기기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센서. 자, 그 다음 자, 자이로 센서. 자, 우리 스마트폰을 상하 좌우 동작을 감지해서 돌려주는 그러한 센서가 자이로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 정말 많은 센서들이 있고요. 우리 일반 실생활에서도 자, 자동문 센서 있죠. 자, 자동문 앞에 내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 쓰게 되면 적외선 센서가 사람임을 감지해서 문을 열어주는 그런 것들은 현재 일상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센서 입력 장치가 주변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출력장치입니다. 자, 출력장치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화면에 출력해주는 모니터. 자, 그리고 소리로 출력해주는 스피커. 자, 많이 쓰죠. 프린터가 있습니다. 모니터, 스피커, 프린터. 자, 모니터는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은 LCD 모니터고요. 자, 프린터는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레이저 프린터와 잉크젯 프린터를 많이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레이저 프린터는 주로 흑백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속도는 빠르죠. 인쇄 품질도 좋죠. 그러나 유지 비용이 잉크젯 프린터보다는 좀 더 고가이고요. 잉크젯 프린터는 컬러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색상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 이런 프린터 옆에 무한 잉크라고 해서 잉크만 계속 보충을 하게 되면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죠. 그래서 프린터 자, 레이저와 잉크젯 프린터로 나눠질 수가 있다. 자, 얘는 스피커고요. 자, 얘는 뭔가요? 빔 프로젝터네요. 그쵸? 빔 프로젝터. 얘는 헤드셋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 머리에 끼우는, 귀에 끼우는. 자, 얘는 잉크젯 프린터고요. 자, 모니터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자, 3D 프린터가 소개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자,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죠. 바로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는 자, 입체물을 출력해주는 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보조기구 제작을 한다든지 의족을 제작한다든지 자동차와 같은 기계 부품을 제작한다든지 건축물 제작을 할 때 3D 프린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3D 프린터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 거주해야 할 주택도 3D 프린터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자, 3D 프린팅 인공 가슴뼈라고 되어 있죠. 자, 동영상인데 한번 눌러볼까요? 국내 의료진이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티타늄 흉골과 늑골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황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티타늄 소재의 흉골과 늑골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은 국내 최초로 3차원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인공 흉골과 늑골을 제작 이식해 흉곽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3D 프린팅 인공 흉곽 이식에 성공한 환자는 55살 남성으로 흉골과 늑골에 악성 종양인 육종이 생겨서 그대로 두면 6개월 이상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중앙대병원 의료진은 컴퓨터 단층 촬영을 바탕으로 절제 수술 범위와 가슴뼈 재건 범위를 결정한 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3D 프린팅 기술로 환자에게 맞는 인공 가슴뼈를 제작했습니다. 중앙대병원은 지난달 19일 흉벽 절제와 재건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환자는 현재 회복 중입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티타늄으로 제작된 인간 흉골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여 환자한테 이렇게 이식한 국내 첫 케이스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약 6번째 정도 됩니다. 이번 3D 프린팅 인공 흉곽은 가로 28.6, 세로 17.2cm로 세계 최대의 맞춤형 인공 흉곽이라고 의료진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네, 국내 중앙대학교에서 인공 가슴뼈를 만들어서 사람 몸속에 직접 이식하는데 성공한, 그래서 뉴스에서 방송됐던 자, 영상입니다. 자, 이렇듯 3D 프린터를 통해서 우리 일반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출력해서
우리가 먹기도 하고요. 생활용품으로 쓰고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 중에 주기억장치입니다. 자, 주기억장치 다른 말로 메인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고요. 자, 메인 메모리 주기억장치. 자, 읽거나 쓸 수 있는 램과 그리고 read only 메모리, 오로지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 롬이 존재합니다. 자, 주기억장치는 자, 램과 롬으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 우리는 주기억장치다 라고 이야기하면 램을 이야기합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고요. 현재 우리 본체, 컴퓨터 본체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메모리가 바로 이 램이에요. 램. 자, 램은 주기억장치 중 읽거나 쓸 수 있으며, 자, 주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거나 데이터를 쓸 수가 있으며, 무작위로 데이터를 읽어도 저장된 위치와 상관없이 같은 속도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메모리가 램입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인데요. 과거에는 read, write 액세스 메모리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읽거나 쓸 수 있는 메모리입니다. 우리 컴퓨터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메모리, 야, 램이 몇 메가야? 보통 물어보잖아요. 뭐 CPU는 뭐 i7이고 메모리는 뭐 8GB고 뭐 그래픽 카드도 뭐 2GB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 램의 용량 속도가 크면 클수록 컴퓨터의 속도는 빨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램은 다시 휘발성과 비휘발성으로 나눠지는데요. 휘발성 메모리는 다시 D램과 S램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앞에 D는 다이나믹 램이고요. S램은 앞에 S자가 스태틱 램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컴퓨터에 쓰고 있는 램의 종류는 D램이고요. S램은 비쌉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자, 우리 컴퓨터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가 않고요. 자, 이 S램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캐시 메모리에 사용이 됩니다. 즉 컴퓨터의 구조를 보시면 CPU가 중앙 처리 장치가 연산, 제어, 자, 기억 기능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중앙 처리 장치가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컨트롤 액세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는 어디로 가지고 와야 돼요? 주기억 장치에다가 가지고 오면 우리 중앙 처리 장치가 주기억 장치에 가서 그 데이터를 써먹는다고요. 그래서 메인 메모리라고 하는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CPU가 메모리까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메모리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에 있던 것을 지우고 다시 상주를 시켜야 된다고. 자, 2GB짜리 메모리하고요, 4GB짜리 메모리하고, 4GB는 많은 데이터를 적재해 놓을 수가 있잖아. 근데 2GB는 자, 풀로 적재를 해놨다가 다른 데이터를 상주시키려면 기존의 메모리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빼고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비휘발성 메모리는요, 자, 전원이 없어도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대신에 속도가 느려서 SSD나 USB 같은 보조기억 장치에 사용을 합니다. 대표 플래시 메모리가 이런 SSD, MP3 플레이어, USB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기억 장치는 램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롬이라는 게 있는데요. 롬은 read only 메모리, 자, 오로지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입니다. 읽기만 가능합니다. 자, 램과 달리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점은 있지만
데이터를 한번 저장하면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컴퓨터에서는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자, CMOS라고 하는 부분에 주로 이 롬을 사용하고 있죠. 자, 롬의 종류에는 마스크롬, P롬, EP롬 등등이 있는데요. 자, 롬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읽기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롬은 데이터를 지우거나 쓸 수가 없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을 수만 있는 롬이 마스크롬이고요. P롬은 프로그래머블 롬입니다. 즉 전용 기계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한 번만 저장할 수가 있다. 즉 쓸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EP롬은 Erasable 프로그래머블 롬, 여러 번 읽고 쓰고 지울 수 있는 그러한 메모리가 EP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자, 주기억 장치는 일단 용량이 작고요. 자, 그리고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윈도우 10이라고 하는 운영 체제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영화 데이터, 음악 데이터, 아니면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 문서 편집한 이러한 데이터들은 용량이 커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기억 장치는 주기적으로 리프레시 재충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초기화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보조기억 장치가 되겠죠. 자, 보조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보다 느리지만 쌉니다.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전원 공급과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하죠. 자,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카세트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뭐 CD, 뭐 DVD 등등 USB 저장 장치 등등이 현재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드웨어는 중앙처리장치를 중심으로 해서 입력장치, 출력장치,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자,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응용 소프트와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응용 소프트웨어는 현재 여러분들이 윈도우 10을 제외하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응용 소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작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예요. 문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아래 한글, 프리젠테이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파워포인트, 복잡한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의 엑셀, 그쵸?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핑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 구글 크롬 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등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윈도우 10입니다.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와 시스템을 관리하는 유틸리티를 우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컴퓨터를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람과 컴퓨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저와 하드웨어 중간 입장에서 하드웨어를 관리하고요,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중간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윈도우 1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운영체제. 자,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는 하드웨어를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과 절차를 규정한 소프트웨어로 컴퓨터 내의 모든 하드웨어는 운영체제가 관리합니다. 운영체제가 관리합니다. 운영체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윈도우 10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가 윈도우 10이라고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운영체제라는 게 존재하죠. 자, 갤럭시에는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고요. 자, 애플에서 나오는 스마트폰에는 iOS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운영체제를 통해서 자, 우리의 모든 작업을 관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절대 무방합니다. 자, 운영체제에 작업이 많아서 일부 기능을 다른 소프트웨어에 맡기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백신 프로그램이다. 자, 이렇게 운영체제를 도와 시스템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유틸리티라고 부릅니다. 많죠, 유틸리티. 뭐 압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압축을 풀 수 있는 유틸리티 프로그램 많죠. 그러한 것들을 유틸리티 모두 합쳐서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 운영체제의 종류들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나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운영체제는 여기 있는 윈도우 10이죠. 자,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것들이 있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있고요. 그쵸? 갤럭시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자, 쭉 여기 보시면 iOS가 있습니다. 애플사에서 만든 컴퓨터, 애플사에서 만든 스마트폰에 적용되어 있는 운영체제죠. 자, 그리고 여기 MS-DOS가 있네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만든 운영체제죠. 뭐 유닉스라는 것도 있고요. 자, 여기 맥 OS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 스티브 잡스의 애플 컴퓨터에서 만든 운영체제입니다. 맥 OS. 뭐 우리나라 삼성에서 만든 것도 있어요. 타이젠. 자, 리눅스, 우분투, 뭐 유닉스, 솔라리스. 자, 이런 것들은 다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입니다. 컴퓨터를 전공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써볼 기회가 많은데, 솔라리스, 유닉스, 뭐 리눅스 같은 것들을 써볼 기회가 많은데요.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은 아마 써볼 일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 10 이외에 운영체제 종류가 많구나. 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 책에는 없는 그림이죠. 자, 운영체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라인이 쭉 그어져 있습니다.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여기 위에 거 보세요. 유저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쵸? 자, 이것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자, 문서 편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아래 한글. 자, 이것은 계산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엑셀. 자, 얘는 뭔가요? 게임 같아요. 게임.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서. 자, 여기 오버워치라는 게임도 있고요. 자, 얘는 뭔가요? 비디오를 플레이 시켜주는 자, 비디오 플레이어입니다. 얘는 음악 듣는 거네요. 그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플레이어. 자, 얘는 카카오톡이고요. 자, 얘는 여러분들의 사진을 편집할 수 있고요. 후 보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아도브사에서 만든 포토샵입니다. 포토샵. 자, 여기는 유니티라는 게 있네요. 자, 유니티는 뭐냐면 주로 게임할 때 아니면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개발할 때 사용하고 있는 개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어떤 특정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의 집합을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중간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OS고요. 운영체제의 역할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CPU, 램, 뭐 이건 폴더 같고요. 얘는 디스크 같고요. 얘는 프린터 같네요. 얘는 키보드 같고요. 마우스 같고요. 주로 입출력 장치, 그리고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운영체제는 자, 사용자가 쓰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와 자, 그리고 입출력 장치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운영체제다. 운영체제의 역할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자,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프로세서 다른 말이라고요. 기억나시죠? 프로세서는 중앙처리장치 CPU를 얘기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프로세스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컴퓨터는 한 대잖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는 CPU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는 아래 한글을 썼다가 파워포인트 쓰다가 어떤 궁금한 것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 브라우저, 웹브라우저를 쓰다가 음악을 듣고 있다가 컴퓨터로 다양한 일을 해요. 그것을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하나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프로세스라고 했고, 자, 이 프로세스의 어떤 순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바로 운영체제라고요. 자, 주격장치도 관리해줍니다. 주격장치, 자, 2GB짜리 자, 메모리다. 자, 그럼 2GB 안에 데이터가 적재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처리 장치는 중앙처리 장치는 외부 보조기억 장치에 액세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을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 상주해 놓고 CPU가 그것을 가져다가 실행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그럼 걔를 버리고 다른 실행시킬 것을 가지고 와야죠.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관리해주는 역할이 운영체제라고요. 자, 그리고 파일 관리, 그 디스크 관리, 하드디스크 관리, 보조기억 장치 현재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고요, 얼마나 남아 있고요, 그런 거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입출력 디바이스들 관리해 주고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와 보안, 보호 등을 관리해 주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운영체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가 자, 그 다음 장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